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OCI요. 예, OCI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8천 원에 50% 정도요. 11만 8천 원에 50%. 알겠습니다. OCI가 뭐 주가 계속 밀리고 있네요, 멘토님. 일단 비중도 많으신 상황인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우리 주식 시장에선 재료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그렇죠. 드려요. 근데 예. 재료라는 것은 일상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연료 같은 거예요. 근데 연료를 다 쓴 기업이 있고요. 네. 다 쓰지 않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티가 나냐면은 우리가 연료를 쓰고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불이 어떻게 돼요? 타죠. 활활 타오르겠죠. 불이 난 기업이냐? 안 난 기업이냐인 거죠. 네. 그게 뭐 화재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불기둥이 솟았다 하면은 급등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세를 내고 급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연료가 잇따라.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졌다. 불이 탔으니까. 근데 불이 타오르지 않은 기업들은요. 아직 연료가 쓰지 남아있어요. 않았고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연료가 있다 없다 연료가 있다 없다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데 OCI를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가 시세를 한번 냈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쭉 떨어져서 연료를 계속 채워가고 있었고 그 연료가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그 테마를 만나서 불타올랐죠. 그렇게 오르면서 350%나 저점 대비해서 급등을 했어요. 그 말은 이거는 다 타버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은 주유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을 때까지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위쪽에 잡았으니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을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살 게 아니라 남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별로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좋아질 거라고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사야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근데 남들이 좋다고 하고 태양광이 좋다고 하고 신재생이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면 수익 나겠지. 이렇게 사면은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OCI라는 종목이 끝이 아닌 게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얘에 물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시간 지나가고 나면 이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때 그 교훈이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교훈으로 발판 삼아서 일어나려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셨죠? 매도해야 돼요? 지금은 매도라기보다는 어쨌든 OCI는 지금 당장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반등을 좀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흐름은 밑으로 밀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까지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은요. 손절이라는 개념을 좀 배워야 되는데 손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점을 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깰 때라고 하면 지금 10만 3천 원짜리가 어때요? 지난 9월에 반등이 좀 나와줬고 이번에도 반등 나가려고 했는데 무너진 거잖아요. 제가 화살표 그려놨죠. 네네. 이런 거 무너지는 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요 날인 거죠. 1월 14일 금요일이었어요. 이날 손절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근데 이것도 몰랐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거 지나가면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하냐. 버스는 지나갔으니까 다음 버스를 또 기다려야 되는데 다 따라해보세요. 반등 시 매도. 반등 시 매도. 주가라는 게 주구장창 내려가진 않아요. 결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일부터 갑자기 올라가면 배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고 하셨으면은 반등이 나올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더 내려갔다 반등이 나올지언정이요. 예. 어찌됐든 내려갈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네. 지금 당장부터 해서 지금 2월에 시장이 나쁘진 않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이 좀 나와주면 얘가 또한 11만 원 선이든 10만 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와 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 매도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또 밀려서 7만 원, 6만 원 내려가면은 자, 따라해 보세요. 네. 음봉시 매수. 음봉시 매수. 그럼 내려가면 뭐 해라는 거예요? 매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손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려가게 되면 6, 7만 원쯤 내려가게 되면은 오히려 반등 나갈 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저 때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때 지금 비중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때 그도 한 20% 정도. 그거 갖고 안 돼요. 원래 내가 산 만큼 사야 돼요. 매수한 금액만큼. 네.
그러니까 50%나 처음부터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점점 약간 힘이 없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이거는 6, 7만 원쯤 내려가게 되면은 20%라도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탈출을 좀 꾀해봐야 되기 때문에 7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안 내려오면은 반등 시 매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싶을 때 그냥 매도해버리세요. 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은 저점에 다시 사거나 다른 종목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회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이건산업이요. 네, 이건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11,500원에 20%. 11,500원에 20%.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뭐 다행히 낙폭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멘토님. 이건산업도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이것도 재료가 지금은 크게 없죠? 다 탔죠, 얘도. 예. 신재생에너지네, 탄소 배출권이네. 한때 핫했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또 중간 선거라 가지고 이야기가 쏙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경제. 결국 지금 전 세계가 경제와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여기서 갑자기 뜬구름 잡으면은 표심이 어떻게 될까요? 야, 지금 실업도 안 되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야, 뭐 신재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하죠. 네. 그럼 얘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테리어 쪽이 근데 또 좀 있죠. 인테리어 쪽이요. 인테리어 쪽에서 우리가 또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인테리어가 지금 갑자기 많이 되는가? 그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뭐 재개발을 하네, 건축을 하네 말만 많지 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공사도 진행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그럼 인테리어 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분양은 잘 됩니까? 분양 시장이 또 죽어가고 있어요. 미분양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분양을 해야 인테리어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도 뜬구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하니까 야, 그럼 인테리어 관련 쪽 올라가겠지, 건설 관련 쪽 올라가겠지, 일선건설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급등 나와버린 거지. 사실은 지금 와가지고 얘가 뭐 엄청나게 뭐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재생도 뜬구름 잡아서 올라갔고, 뭐 인테리어 건설도 뜬구름 잡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품만 가득한 거예요.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찰나에 들어가신 것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거품 빠지고 있는 종목을 왜 사셨냐라는 거예요. 알짜배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주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투자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남들이 못 알아보는 걸 사서 옥석을 가져가지고 그걸 내가 들고 있다가 남들이 비싸게 사고 싶다고 할 때 팔아야 그게 내가 돈 되는 투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거품 빠지고 있고 남들도 다 물려 있고 하는데 그걸 여기 굳이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을 한 7,500원이나 8,000원 이하로까지 떨어져야 우리가 매수할 기회가 분명 생길 거고, 그때 돼야지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뭔가 이거는 기업이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놔야 되겠어 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인 거죠. 근데 11,000원 여기는 진짜로 뭐 큰 의미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라는 게 무작정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와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흐름상은 반등이 나와 줄 텐데 11,000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15,000원까지 16,000원, 막 18,000원 이렇게 불타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올 때 이것도 정리하시고 종목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차트 모양을 잘 보세요. 방금 상담 보셨나요, 혹시? 예, 예. 네, OCI라는 상담 보셨죠? OCI 차트입니다. 잘 보세요. 그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세세한 건 달라요. 뭐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뭐 저하고 원빈하고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걸 예, 아까 예. 잡아서 상담하신 거고, 이건 산업 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잡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예, 같은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걸 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이런 게 상담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상담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왜 따라합니까? 그죠? 예, 이런 예.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반등시 바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삼화 콘덴서 삼화 콘덴서 매수가랑 비중은요?
61,700원에 예. 20% 가지고 있다가 7만 원에 10%를 매도를 하고 네. 또 10만 원을 아니 이렇게 10%를 가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잘 덜어내셨네요. 그래도 완벽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면 어떻게 이 마지막 비중도 남은 비중도 가져가 수익으로 봐야죠. 그런가요? 네. 일단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사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올라갑니다 뭐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네.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가 아니면 정말 촉이 좋으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반등 나올 때 7만 원대 매도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박수를 쳐드릴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보통은 올라오면 안 팔거든요. 근데 팔았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쉬운 게 그때 다 매도를 해버릴 걸. 아니에요. 서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욕심이에요. 아, 우리가 절반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더 안 간다라고 생각하고 파는 게 아니에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만 걸쳐 놓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걸쳐 놓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애매할 때, 그죠? 네. 애매할 때 다리 하나만 띡 걸쳐 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절반 매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하신 건 게 여기서는 더 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네. 근데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 안 팔았으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을 파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배워야 돼요. 이런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급등 나왔을 때 팔았다는 건 절제가 가능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하신 거고 결과가 밀려 내려왔을 뿐이지만 그래도 나는 절반을 팔아서 수익을 챙겼으니까 안 판 거보단 낫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죠? 매번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면은 반은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편해요, 속이. 네. 네, 덜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은 나머지는 내가 산 본전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걱정할 게 없고요. 그리고 본전에도 팔 필요가 없는 게 떨어지면 55,000원까지 떨어져도 위에서 반 판 게 있으니까 밑에서 다시 반 사면 돼요. 아, 네. 그럼 매수가 낮아지니까 다음 상승 때 또 수익이 또 나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자리고 지금은 여기서 N자 반등으로 버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그때는 75,000원쯤 돼가지고 나머지 비중을 다 매도하시고 다시는 7만 원 이상에 사지 마시고 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러면 사막 콘덴서도 계속 수익을 주는 효자 종목이 될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잘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